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0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날 잘했고 또 일요일날 좀 못했다고 했는데 일요일날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나름대로 승리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요일날 못했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못했다고 그랬으면 못한 건데 제 자신은 뭐 잘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토요일날은 지난주에 이제 부산 제주에서 펄펄 날아다녔는데 제주 경마에서 그야말로 대상경주였죠? 클래식 대상경주에서 A급 메인 승부처로 해서 제주교차 5경주에서 신청돌체의 유랑극단. 자, 복승식만 62.3배, 쌍승식은 89.1배를 딱 3마리 갖고 A급 메인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3마리 갖고 있으니까 추천경주니까 한 장을 샀어도 620만원이고 맞대기로 샀으면 610만원이고 또 2장을 샀으면 1200만원이에요. 복승만. 그러면 총 6장이니까 6장을 60만원 투자해서 1200만원을 먹었다면 이게 환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이겼죠. 이거 하나로 이긴 겁니다. 이번 주는 이거 하나로도 이긴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못했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지. 그 전날 또 금요경마에서는 38.8배, 자, 유아더 캡틴의 또 강호드림, 복승식 20.1배, 쌍승식 38.8배, 딱 3구멍으로 역시나 맞춰드렸고, 자, 이루제 준메인 승부처 있죠? 이루 5경주에서 6번 정무부의 9번 한빛나라. 이게 복승식 8.8배였습니다. 그리고 8년한 마필들을 자르고 들어갔던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예를 들어서 8.8배밖에 안 나왔고 쌍승이 45.1배인데 쌍승은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복승을 8.8배를 맞춰드렸는데 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인기말을 자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승부를 못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일요 첫 번째 승부처에서 싹쓸이 단톡으로 무조건 적중으로 시작을 하겠다 해서 10번, 11번, 10번 톡톡이 연장군에 11번 컬러즈데일 요거 단통으로 마치고 4번 쌈바가 3복승으로 괜찮으니까 요거까지만 맞춰라. 그래서 싹쓸이 적중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후반부에 사실상 999를 때렸거든요. 제가 5S 포천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였는데 999를 때렸는데 거기는 얼마나 막았길래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 거 옆에서 컨닝하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야, 그건 진짜 좀 난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제 팬들 중에 그런 징징거리는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밴팅을 어떻게 했길래 그걸 치냐고. 아니 999를 때리는데 이런 경주에 5장 6장 못 때리는 사람이 999에 10장 박았어요? 그거 말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배팅을 더 많이 해봤어. 1억짜리 1억까지 때려먹었던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객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배팅 안 해봤겠냐고. 마판 20년인데 어디 가서 부처님 앞에서 진짜 무슨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딱 나오는 건데 문자 2만원짜리 신청해가지고 배팅을 하루에 얼마나 한다고. 50만원 100만원 밖에 더 하냐고. 딱 견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제 팬들에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배팅 좀 크게 하고 좀 열심히 제대로 배팅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신이 경마를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맨날 그냥 죽는 소리 하고 그거부터 없어져야지. 지질이 궁상 떠는 짓거리를 안 해야지 돈이 붙는 거예요. 맨날 지질이 궁상 떠니까 안 되는 거지. 토요일 날은 또 최대 메인 승부처죠. 최신 달라지의 마이티잼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토요 하이라이트 승부도 싹쓸이 단통을 나왔는데 장비천복의 5번 빅챔피언
역시나 단통 적중을 했고요. 또 뭐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외에 뭐 다수의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는 잘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멋진 대승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번 주는 이제 토요일 경마가 그럭저럭이고, 또 일요일 경마도 조금 더 어려워요, 일요일 경마가. 일요일 경마 부산교차가 껴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데,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적중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 그런 경마 흐름이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배팅은요 2배, 3배짜리 때려도 크게 먹는 사람들은 또 크게 먹지만 사실 요즘 경마 받치지 않고 단통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경마라는 것이 3배, 4배짜리 쭈르륵 연결시켜놔도 많이 못 이겨요. 받치는 막건 때문에 많이 못 이긴다고. 그냥 밥값 정도 따는 거야, 사실. 그런 인건비도 안 나와. 솔직하게 배팅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10배에서 20배 사이. 내지는 이제 20배에서 30배 근처. 그런 걸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이기고 있을 때 누가 고배당 한번 때리라고 했을 때 때려가지고 한 5장씩 뭐 4장씩 3장씩 때려가지고 거기서 뭐 2천 3천씩 먹는 거. 그런 경우만 좋아하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인데 견적 안 나오는 소리 가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배팅을 했길래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저 화내요. 저 성격이 원래 좀 급한 성격이라서 저는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주도 대승을 위해서 토요일 경주부터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경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2번 슈퍼펀치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이현종 비서가 기승을 했었는데 주파 기록은 그렇게 주행검사 기록은 좋지 않은데 시종 땡기면서 절절 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종반 중위권은 초반에 잠깐은 나왔는데 그냥 딱 잡아 당기더니만 후미로 밀려서 다시 거기서 이제 거꾸로 올라와서 합격하는 모습만 살짝 보여줬는데 합격만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마필 또 걸음 숨기라고 얘기를 했나봐. 그러다 보니까 절절 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걸음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번 슈퍼펀치는 이편성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선 걸음을 숨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문세영 등짝에 조교도 열심히 했고 또 주행검사 모습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저는 이번 슈퍼펀치를 이번 경시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는데 자, 어쨌든 현장 상토가 꼭 필요한 1경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번 슈퍼펀치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2경주입니다. 1번 다이돌핀이란 나름 충만감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다이돌핀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이제 3차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자,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선취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차피 49조가 10만 승부가 없는 마방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자,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수용조교와 주로조교를 병행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마필이라 어찌됐든 3번 다이돌핀은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3번 그마발리우스라는 마필이 눈에 띄죠. 자, 문세호 관장의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발주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파워감은 있어요. 파워감이 있기 때문에 요번 이경주 자체가 아주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번 다이돌핀이나 10번 킹라이트나 자, 여기 이제 4번 슈퍼갤러포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요런 마필들이 강하게
아주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금화발리오스도 되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얘기해드렸죠. 11번이 희망 포인트가 좋아요. 3번 금화발리오스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도 무시를 못하는 게, 아직까지 정상적인 데뷔 두 번의 경기에서 3번 금화발리오스도 능력발을 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세영이 안정을 기승을 시킨 거니까 이번에 해보겠다는 거거든. 폐주려선에도 한번 걸음을 늘려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늘리는 데 목적을 둘지 아니면 승부를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전 11번 그 희망 포인트가 이 편성이라면 1200에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면 11번 희망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1번 11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요런 경주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실질적인 능력마로 대가리를 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승부의지가 강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갈 것이냐. 요즘 경마는 대가리 잘못 놓으면 못 맞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이 2배, 3배든 간에 4배, 5배든 간에 아니면 50배, 60배든 간에 충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주를 적중하는데 5, 60%를 좌우한다고 생각해도 가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배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충만만 맞춰줄려? 그러면 내가 호착은 맞힐게. 왜? 나는 배팅을 하도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런 감이라는 게 오거든. 아, 축을 불러줬는데, 배당마가 왔어. 어라? 여기선 인기마가 가는 게 아닌가 본데?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가 본데? 얘가 가는 줄은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 보병마가 대가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오늘 때려야 되겠는데?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경마, 요즘 배팅하는 그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 60이 넘는 형님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꽤 갑부는 아니지만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야. 지금도 이렇게 뭐 기념품장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유명한 야쿠자 건달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배팅을 그 제주도에서만 하는, 제주도 사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 복병마가 날라오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복승 한 장씩 올치고 쌍승을 또 한 장씩 오를 친다고. 그래서 쌍승 복승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날에는 오부지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 오는 말에 의해서 가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그 배팅에 대한 노하우가 발휘돼야 되는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입에다가 밥을 떠서 넘겨줄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맨날 잃었다고 그거 10,000원, 20,000원 그거 문자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신청을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번 잘하나 한번 가보세요. 그냥 딴 사람한테 한번 가서 거기서 푸념 한번 해보세요. 들은 척이나 해주나. 자,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탓을 해야지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 일요경마 외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가는 조의 마필들이 한 이두가 있습니다. 이빨에 승부가 걸려있고 무조건 간다, 자신 있다, 이런 놈들이 2개나 있어. 그런데 5번 썸데이 드리머가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는 조다 이런 건 아닌데, 얘는 몰라요. 솔직하게 모르는데, 이 5번 썸데이 드리머가 지난번 경주 때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위에 나온 걸음 자체는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고 중반 탄력이 묻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백기를 감안한다면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다. 자, 그럼 5번 썬데이 드리머가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에 훈련 상태도, 원래 김정우 마망이 훈련을 잘하고 임기현이가 또 관리사 출신이면서 훈련을 잘하니까 훈련 상태는 최상이라고 본다면 5번 썬데이 드리머가 능력상으로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버 썬데이 드리블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물론 가는 주로 한 방을 때리겠지만 가는 주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마피를 때리고 한 마리 정도를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으로 깔끔하게 맞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3번 명품태우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3번 명품태우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도하는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 편성은 아주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3번 명품태우가 이번 경기에서는 뭐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또 그로 인해서 60kg의 부종까지도 받아 마필이고 또 김한철 마방의 강영남 리등장이니까 의지도 뭐 강하게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훈련 패턴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 만큼 3번 명품태우는 이 편성에서 뭐다? 대가리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 제주교차 1경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로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4경주는 사실상 제가 이 승부처로 좀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던 경주인데, 그냥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아닌 경주예요. 일단은, 이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8번 이 하이베트가 괜찮고요. 또 9번 나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12번 당창비상도 괜찮습니다. 8번, 9번, 12번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들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전개든 능력이든 다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문제는 10번 내전더글이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선행을 가서 부러졌어요. 초반 순발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해서 부러졌다는 얘기는 우승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득실 프로에서 잡혔는데 입상에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경주가 또 1000m인데 10번 레전드걸이 또 한 번 선행을 가서 시원하게 한 바퀴를 돌 것이냐 아니면 8번 하이베트라는 이 선입형 마필들이 올라와서 강하게 견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10번 레전드걸이 물론 선행을 가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8번 하이베트가 더 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번 레전드걸이 인기를 상당히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의외로 레전드걸이 부러지면서 9번 나나라든지 12번 당찬비상 같은 마편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12번 당찬비상을 빼고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은 전략인데 어쨌든 저는 8번 하이베트를 이 중에서 제일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배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제는 강타가 제주경마는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제가 만약에 요즘 배팅을 안 하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왜 배팅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팅을 했었어요. 엄청 크게 하면은 엄청 크게 한다니까. 저 1억까지도 해봤다니까요. 먹기도 1억도 먹어보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면 배팅을 하면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건빛 특히 팬들 있잖아. 조금 왈랄거리면서 이렇게 배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좀 한가닥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경막계나 했는 밥 좀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래요. 전문가가 자기 마음으로 배팅 하냐고. 배팅 해봤지. 어떤 놈이 안 해봤겠어. 다 해봤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안 준다는 거야. 너는 밥을 먹고 살려는 예상을 하든지 아니면 배팅으로 밥을 먹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지 둘 다 복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배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배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배팅을 하고도 넘치게 해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빛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조용히 하시는 분들 건빛에 고수들 많어. 글 같은 거 쓰시는 거 보면은
아우, 파이팅이라는 분인가? 제가 본 분 중에서 파이팅이라는 분이 이렇게 목록을 쫙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진짜 고수거든. 근데 나머지 어질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호구예요. 굉장히 호구인데 자기가 본인들이 또 경과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호구 중에서 하는 거. 그런 분들이 돈 제일 많이 읽고 또 배팅도 안 커. 찌질하게 해.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별로 이렇게 그렇게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견주어서 그냥 들은 풍월로 떠드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막판에서 아주 그냥 주절주절 거리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걔는 깽깽거리는 것들 제일 싫어하고 원래 원래다 나이 먹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다 왕년에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거 빠져가지고 뭐 하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기는 10번 번개 왕자인데, 딱 부러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복승률 100%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무덤 같기도 한데, 900m로 거리가 줄었어요. 900m로 거리가 줄고, 또 얘는 또 2000점 이하에서 잔뼈가 좀 굵었고, 지난번에 2000점 이하에서 2착으로 왔는데,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경주에서는 5번 장항기상도 빠르고 또 4번 라스트도 빠르거든요. 네, 얘네들 때문에 외곽에서 10번 번개왕자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못 가더라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선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65.5km라는 가부준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10번 번개 왕자는 이번 파스까지는 괜찮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까지는 괜찮게 보고 싶고 8번 천홍석이 조교 훈련 패턴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훈련을 좋았다고 해더라도 제가 보는 견주에선 천홍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만 갖고 천홍성을 때리기에는 견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천홍성은 아마 당일날이던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소스 좀 받고 정보 좀 한다는 애들은 8번이 배당이라고 아마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나름 이 정보통이 좀 정확한 거예요. 그냥 훈련을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주 경마도 뭐든 간에 왕년에 순수 한번 안 받고 1억씩 배팅했던 사람들 배팅할 때 있어요? 여러분 같은 해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팅 좀 하고 구력이 좀 되는 전문가들은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인 정도는 다 갖고 있어. 그냥 정보라고 하면은 쪽팔릴까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정보 하면 쪽팔리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직 할따거리 없어서 귓구녕 열어놓고 경마하고 앉아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뭐 귓구녕 전문가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5번 스마트 캐트입니다. 선행마가 은근히 많은 1위 5경주예요. 3번 시가에스도 선행가고 4번 장산여제도 선행가고 6번 용천지도 빠르고 빠른 말들이 많아요. 9번 갈색바람도 빠르고 이렇게 빠른 말들이 많은데 얘네들끼리 경합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하고 이렇게 빠른 말들이 많으니까 여따 느린 말들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속이 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2번 나온에스프리나 5번 스마트 캡틴이나 1번 던센걸이나 이런 중속이 빠른 선입형 강자들이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1000m라고 하더라도 선행력 하나만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무기 하나만 갖고는 이기기가 힘든 편성이 아니야. 단독 선행을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대폭 1000m로 줄어들었더라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스마트 캡틴 같은 마피아들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3번 C가이스나 4번 장산여자나 9번 갈색바락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레이스 자체가 줄서기가 돼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제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도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 의외로 배당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나는 가능성은 뭐야? 4번 한라명성과 9번 제일왕초 같은 마필들이 입상하는 그림이 안정적인 그림이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뭐 1번 용상신호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 파스에서는 지난번에 공백이도 입상을 했으니까 팔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편성상으로 보면 편성상 강자는 4번 한라명성하고 9번 제일왕초이면 분명해. 그럼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그림이고,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제 중부당 단통의 가능성도 충분히 깔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 편성은 어찌됐든 4번 한라명성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인데, 요 마필과 복병마 일도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는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하는 그런 제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맨날 배당으로 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배당 맞히면 콧방귀 끼고 또 저배당 예를 들어서 저배당 때문에 이기지 못하니까 중배당 갖고서 해가지고 충망만 맞히고 예를 들어서 좀 못 맞히고 그러면 또 못 맞췄다고 아우성치고. 그럼 어떤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요. 자기가 배팅을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저도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배팅을 하더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편성을 보고 읽어야지만 배팅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옆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항상 배팅을 할 때 집중해라. 주도관이 까는 순간에 옆 사람하고 주도관이 까는 순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반은 잃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건 본인 책임이야. 집중을 해도 안 되는 게 배팅이라고. 그래서 배팅을 할 때 주절주절거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시장바닥 같은 1층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장실이라는 게 있고 돈 주고 들어가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배팅이야. 전화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서만 맞고 한 군데로만 해야지. 이놈저놈 맞는다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 문자 50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소스꾼형으로 다 열어놓든지 인포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하지. 그런다고 그게 조합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렇게 경마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쉬운지만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오늘 강타에 이 1호 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제주 준메인 먹고 이제 바로 1호 준메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데 당연히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저 역시도 궁금한 경주예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1번 천왕이 괜찮은데 천왕이 올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천왕이 괜찮아. 그런데 직지점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던데 당시에도 저는 이게 그렇게 뜨문뜨문 왔는데도 야 이게 뭐 대끼리로 오는 바람에 이게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어찌됐든 간에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1번 천왕은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팔리든 안 팔리든 있다 없다를 떠나서 1번 천왕은 일단 배팅권에 가져갈 겁니다. 왜? 하자가 없어. 능력을 끌어내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 이게 못 들어오는 건 안 가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럼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경마가 옛날에는 가야만 돈이 됐는데 지금은 안 가는 것도 돈이 되니까 안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라니까.
안 가는 걸 알면은 찍게 되겠지. 그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찍기 전문가들이 불러주는 거는 인포라인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구멍 배팅을 하는 쪽으로 그 반대의 마필들만 불러준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안 들어오는 확률이 그만큼 높기는 하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게를 가서 찍으면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다 사쿠라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집게를 해도 내 겐토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먹는 시대가 아니야. 무조건 죽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집게를 하면 안 돼.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들은 더군다나 하면 안 돼. 집게는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30% 먹고 죽고 들어가는 거니까 20%를 먹고 들어가는 맛대기도 지는데 실질은 그걸로 따지면 50%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을 주고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 얘기려고. 없는 말? 없는 말이 수두룩하지. 근데 없는 말이 들어오냐고. 표가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 제말게임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집게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배팅이 난 거예요. 일본 천황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중매인 승부처에서 왜 가져갔나? 능력 사이즈는 무조건 되는 마필이고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면은 대가리로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팔리든 안 팔리든 또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오경주. 놓고 때리는 마필은 1번 맹렬한입니다.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고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도 가장 윗구미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리 경험이나 강좌의 경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더라도 1번 맹렬한은 보다 대가리다. 자, 이거 한 마리만 더 가르쳐 드린다면 4번 추억여행이 이번에는 좋다. 훈련 패턴도 좋고, 기본적으로 다들 한 풀이 꺾인 기복형 마필들이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추억여행이 가장 좋다. 그래서 4번 추억여행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는 좀 고민이 되는 경주입니다. 팔리는 마필들 또 가는 마필들이 많은데 가는 마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가는 주에 있는 마필들이 간다고는 아우성 치고 마필 상태가 좋으니까 그 마필을 기승할 기수도 가는 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못 가는 편성이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열심히 타더라도 3착을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삼봉입니다. 지난번에 JS킹에게 지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6번 삼봉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나마도 출전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라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력은 하강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번 삼봉이 이번 편성 즉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거든요. 7번 태양제국만 그래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6번 3번이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고강승 마주가 더군다나 10번 스트롱샤이라고 동반 2들을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승부 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6번 3번은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요경주는 전계상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선두권에서 맹인을 떨칠 수 있는 6번 더 태양왕을 강하게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이 4번 비치바다라든지 6번 태양왕과 같은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이 5번 세청자까지 이런 마필들이 비비면서 선두권이 몰락을 하고, 반대로 1번 덕진실버 같은 종말 뚝심한 마필들이 막판에 날라들어와서 역전국을 펼치는 그림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하게 선택을 하고 한쪽을 버려야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태양하고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을 때는 직지점 경주 때 4군 시절에 태양왕은 입상을 했고 덕진실버는 걸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모습만 보여줬지 성부가 안 됐던 마필이고, 반대로 이제 지난번 경주 때는 무빙을 해서 또 올라오면서 멋진 추임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로 보거나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6번 태양왕이 더 좋다. 자, 그래서 이 태양왕은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6번 태양왕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부중도 51kg라면 적정 부중을 달았고 훈련 상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6번 태양왕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구경주 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요즘에 이제 준메인을 두 개를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준메인을 강하게 노리는 경주인데, 이 경주도 가는 주의 마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주들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가는 마필들 중에서도 옥성을 좀 가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4번 바람이 분답니다. 요 마필은 배팅권에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의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본다면 4번 바람이 분다가 지난번 경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4번 바람이 분다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패턴적으로 보더라도 추임력 측면에서의 재상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바람의 분단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바람의 분단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타 마필들도 가는 조들이 있는데 그 가는 조끼리는 또 조합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 놈을 잘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누가 인기를 모으든 간에 요번 구경주도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배당 난통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중배당을 몇 배부터 중배당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배 이상이면 중배당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뭐 20배, 30배도 중배당이죠. 그리고 이제 한 50배가 넘어가면 고배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중배당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뭐 기준이 다 틀리니까 어찌됐든 간에 4번 바람이 분다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 가능성을 높게 만들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10경주,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10경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이 비슷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4번 송암여루가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지만 3번 포리스텔이라든지 또 7번 호로락이라든지 1번 대동풀과 같은 마필들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승부를 한다면 의외로 송가미호로가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송가미호로는 저는 받치는 정도로만 읽어주고 오히려 3번 포리스트릭 이런 마필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서 3번 포리스트릭 좋게 보고 또 외곽 게이트 7번 호루라기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비와 박태정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8번 베어큰 트로피라는 나는 걸출한 충마의 후창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베어큰 트로피는 뭐 내용상 대가리잖아요. 내용상 대가리니까 뭐 얘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창이 썬더캣이냐 아니면 이제 심신지뢰냐 요 두 마리 중에서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놈 우리 편하는 게 낫겠죠. 일본 시티레에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한 마리 자르고 이렇게 골라 잡아 이렇게 배팅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8번 베어큰 트로피는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라고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이 알토란 같은 승부가 되는 개수가 하나가 있네요. 신영철입니다. 토요경마에서는 신영철 개수가 꼭 가는 조가 많아요. 물론 전부 다 갈지 아니면 넣었다 뺐다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는 조는 굉장히 많고 인기만 많이 기승을 하네요. 자, 1번 큐피드 파워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와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1번 큐피드 파워가 지난번에 빅마운틴에게 지기는 했는데 사실상 뭐 능력으로는 빅마운틴을 이기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히 이겨야 되고 덜덜하게 간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승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1번 큐피드 파워가 이번에도 안 가고 11번 빅마운틴이 세게 갔다? 그러면 이번엔 뭐라고 할 건데?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으니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훈련 상태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안 가면 얘기가 돼? 안 되지. 그러면 빅마운틴이 이번엔 덜덜하게 가고 반대로 1번 큐피드 파워는 이빨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거의 단방성으로 때려볼 수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2경주는 거의 단통 내지는 한 때리고 맞추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윤종이 외를 기대할 수 있는 끝장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요경마 12경주까지의 강타의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는데 비교적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지만 의외로 또 안정적인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적중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강타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다적중과 함께 멋진 대승으로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고 토요경마에서 제주교차는 굉장히 재밌으니까 제주교차와 토요경마 한번 강타와 한번 함께 보시죠. 지난주 대승을 이어서 한 번 더 멋진 대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